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이 예술의 전당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승우 배우가 무려 24년 만에 첫 연극을 도전하며 더욱 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과연 예술의 전당이 준비한 햄릿은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햄릿이라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로 너무나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대표 걸작 중 하나죠. 1600년대에 첫 공연을 올렸던 작품이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중 등장하는 대사가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극과 배우들은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결국 초연의 상황과 시공간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연극은 매 공연의 순간마다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것이 연극이 가지는 가장 매력적인 힘이죠. 그렇다면 햄릿이 하는 공연의 핵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작품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욕망의 세상 속에서 고뇌하고 또 방황하는 개인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햄릿이 하는 개인은 결국 이 세상의 부조리를 앞에 두고 행동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물상이죠. 예술의 전당에서 올린 이번 공연의 경우 특히나 리더의 역할을 가진 햄릿의 고뇌가 무척이나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의 최종장에서 마침내 등장한 포틴브라스를 통해서 더욱 잘 전달되었는데요. 사실 1년의 사건이 지나간 이후 등장한 그의 모습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의아함이 있었는데 이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할 정도로 운명적인 부조리의 흐름 속에서 햄릿은 스스로의 고민 속에 갇혀 있었고 포틴브라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햄릿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대비가 느껴지는 인물인 것이죠.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 속에서도 그에게 통치권을 넘기려는 햄릿의 의지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향한 동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에는 원작 자체가 방대한 만큼 모든 이야기를 녹일 수는 없고 연출진의 의도에 따라 배우의 연기에 따라 햄릿이 하는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인의 의식을 작품에 담아내고 그 속에서 관객들이 발견한 흔적들이 가슴에 남기에 햄릿은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요? 햄릿이 하는 작품은 같은 원작이라도 매번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공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토월 극장에서 공연된 뮤지컬 햄릿 얼라이브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줘요. 뮤지컬이 아니라 같은 연극이라면 비슷할까요? 이번에 신시컴퍼니와 국립극단이 올린 햄릿은 모두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죠. 결국에는 배우와 연출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눈에 들어온 것은 무대였어요. 예술의 전당 토월 극장을 사용하는 만큼 연극 중에서는 제법 큰 규모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깊게 펼쳐진 계단식 복도와 수직으로 높게 솟은 벽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죠. 전체적인 무대 디자인이 제법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 무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제어 장치 덕분에 공간의 구성이 더욱 다채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무대 구성이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정말 좋았다고 느껴졌는데요. 먼저 무대에서 오는 공간감에 압도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선왕의 유령과 대화를 나누는 초반 1년의 장면이 그러했죠. 계단, 그러니까 통로를 관통해서 인물들이 오고 가는 장면도 특유의 공간감을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묘한 현실감을 선물하는 요소가 되죠. 다음으로 공연 자체가 흥미로울 수 있게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가 깊은 곳에서 객석을 향해 나올 때는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바닥을 뚫고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유쾌함을 선물하죠. 무대가 그 자체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설계하고 나아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이는 특히나 오피리아와 관련한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광기에 빠져가는 오피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레어티즈를 분노하게 만드는지, 반대로 영면에 빠진 오피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햄릿이 숨겨오던 감정을 폭발시키는지가 이 공간적 특성 속에 묻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토월 극장에서 관람했던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이후로 오랜만에 객석을 장악한다고 느껴지는 연극 무대 구성이었네요. 앞서 이야기가 길었지만 결국 이번 햄릿 공연의 핵심은 배우에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미디어는 물론 뮤지컬 업계에서는 이미 최고 정상에 위치해 있는 조승우 배우의 존재감이 이번 햄릿 공연을 견인하고 있죠. 어쩌면 셰익스피어의 이름보다도 조승우 배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연기로는 충분한 경력을 쌓은 조승우 배우가 24년 만에 첫 연극 도전이었다는 점이 더욱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번 연극 속에서 조승우 배우의 연기는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 좋은 점과 일부의 아쉬운 점이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깔고 갈 것은 햄릿이라는 캐릭터가 무척이나 입체적인 감정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우유부단함과 광기, 천연덕스러움, 슬픔, 그리고 분노 등 다양한 감정선이 이 인물 안에서 휘몰아쳐요. 그런 면에서 조승우 배우의 햄릿은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 앞에서 의지함에 약해지다가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광기에 빠지고 그녀의 죽음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는가 하면 냉철하고 치밀하게 상황을 읽는 능력도 보여줘요. 폴로니어스와 더불어 로젠크란츠 그리고 길덴스턴과의 대화에서는 광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때로는 돈키호테가, 때로는 스위니 토드가, 때로는 지켈 박사가, 또 때로는 고니와 황시목 검사가 보였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감정선을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선보이는 것이 조승우 배우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새삼 느꼈어요. 다만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이유는 결국 본 작품이 햄릿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승우 배우의 강점인 자연스러움이 햄릿이 가진 전극의 톤과 함께 했을 때 조금은 어색해지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원로 배우들의 연기 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튀는 느낌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햄릿이 하는 입체적인 캐릭터의 매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면서도 강한 힘으로 작품을 이끌어갔기에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조승우 배우의 첫 연극 도전이었던 만큼 연극 쪽에서의 미래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에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햄릿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고뇌하는 인물의 형상을 담아내고 나아가 지도자의 이상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무대가 등장인물들과 어우러졌을 때 객석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준다는 점도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네요. 연극 햄릿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이번 공연은 티켓 오픈 시점부터 전성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심에는 조승우라는 스타 배우의 이름값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햄릿 혹은 셰익스피어라는 이름보다도 조승우라는 이름의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현상이 당연하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연에서도 조승우 배우는 왜 최고의 배우로 대접을 받는지 다시금 증명했다고 생각되네요. 거장의 이름 위에서 조승우를 더하다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앞서 가볍게 얘기하긴 했지만 조승우 배우를 연극 무대 위에서 보다 더 많이 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공연 기간이 아쉬울 따름이었어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어보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